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물류 유통 운송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플랫폼 구축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물류 기업이나 운송 기업 이런 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한국 오라클 이항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 약간 자기소개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 오라클의 이항이라고 합니다. 한국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 테크 클라우드에서 물류, 해운, 유통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 저는 위와 같은 기업에서 물류 4.0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오라클과 함께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팀장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류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마켓 트렌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적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 산업의 3PL 마켓 성장이 평균 10%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연간 1조 달러의 시장 규모는 2026년에는 연간 1.8조 달러로 약 2배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10.8%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화주, 고객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분석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화물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시간에 비해 생산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송회사에서도 추가 차량을 배치함으로써 운영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물류 산업의 회사들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관심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 운영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0%에 이르는 회사들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연계되어 있는 유관부서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42%에 이릅니다. 이처럼 2019년 글로벌 로지스틱스 리포트에 따르면 92%의 회사들이 신기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기술 영역에서 AI, 머신러닝 적용을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절반 이상 계획하고 있는 영역은 공급망 체인의 관리 타워 구축, 그리고 물류 서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는 영역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창고 관리나 단가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통 물류 산업은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PL에서 4PL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류 4.0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4PL 회사로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류 컨설팅의 역량을 높여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공과 더불어서 해외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를 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류 4.0이라는 거대한 스마트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구축 가능한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류 4.0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IoT, 오토너머스, AI, 머신러닝, 챗봇, 블록체인, 분석, 모바일 등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까지도 모두 클라우드에서는 유연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영역이 온프레미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서는 테스트, 가용성, 스케일업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의 과금이라는 합리적인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금이 되지 않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발주 진행이 아닌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의 과금이기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욱더 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최고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보안, 규정 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보안을 준수합니다. 이미 스토리지 성능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타사 비교 시에 동일 금액 대비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의 사용에 따른 히든 코스트가 거의 없으며 예측 가능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사에도 없는 저비용 대비 높은 가용성을 유일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시장에서 데이터베이스 넘버원 회사입니다. 이를 토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ADW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ADW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도 엑사데이터 시스템에서 구성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미 엑사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하여금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W는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진단, 튜닝, 패치 등 자동 운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단순히 백업해 놓는 영역이 아닌 고객사 내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추세 분석도 가능하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모두 오라클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부터 ADW까지 풍부한 영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 웨어하우스, DW 구축과 분석 영역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학습과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영역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ADW 서비스를 사용하면 오토 머신러닝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도 머신러닝을 직접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엑사데이터 하드웨어와 오라클 DBMS 소프트웨어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OCI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오라클이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이 할 일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많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여 강화되는 것만큼 사람이 하는 역할도 그만큼 역량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별도의 부서가 배치를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모델링을 개발하고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으면서 이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 외부 요인에 따른 가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율, 유가, 증시 등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또한 IT 사용자 또한 머신러닝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회사 내에 제공하면서 유효한 비즈니스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현업 사용자에서는 앞서 가공되고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분석 그리고 대시보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업별로 정의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이 대시보드를 화면에 띄어 실제 업무 그리고 경영 회의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구현은 요건에 대한 확인, 개발, 테스트, 현업 검증의 개발 및 검증 주기를 반복 확대함으로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요건에 충실한 방법을 수행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설계,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류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은 다시 요건 정의부터 되돌아감으로써 실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애자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범위와 기본 요건 정의만 마련되면 실제 설계, 개발, 테스트, 검증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가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물류 플랫폼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민첩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시 운영 시스템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캡처링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관하고 이를 유저에 맞춰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관리형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각 서비스들 간의 연계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한 구성대로의 구축이 매우 간단하고 민첩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와 함께라면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로 이관을 하며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DBCS를 활용하여 구현이 가능합니다. 안정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비즈니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환경, 에이펙스라고 하는 개발 환경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구축된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측 분석이 가능한 DW와 분석 클라우드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안정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라클의 모바일 엣지 서비스 등을 활용한 IoT 접목,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그리고 관계자들과의 신뢰성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문서 중앙화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와 함께라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웨비나를 소개로 드렸던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H사와 L사였었는데요. H사는 2021년 2월에 오라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OCI 플랫폼의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이관을 하였으며 인프라에 대한 비용과 성능 개선은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면서 당연하게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시 클라우드는 해외에 있는 리전과 국내 리전 간의 백복만을 활용하여 좀 더 민첩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인프라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일부 현업 부서와 DW, 분석에 대한 파일럿 구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향후 이 단계가 끝나면 현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엣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IoT 기술까지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 L사입니다. L사는 2021년 8월부터 오라클과 함께하였습니다. OCI 서비스 사용 전에는 타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성능 부분과 이 성능의 해결을 하기 위한 기술 지원의 한계에 다다라서 오라클과 짧은 기간 안에 테스트를 거치고 모두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현업부서에서 각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OCI로 모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무소에서 모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축망을 단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나 과거의 서비스에 비해 보안, 백업을 강화해서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H사하고 L사 사례를 보니까 그 클라우드로 이제 기본적으로 OCI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때 왜 OCI를 선택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특히 보니까 L사의 사례는 다른 타사 클라우드를 쓰다가 이제 OCI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네.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지원, 그리고 성능, 특히나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타사에서 실제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OCI 상에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조금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성능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좀 높여가면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로 모두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를 더 잘 쓰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어서 OCI를 선택하게 된 거네요.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물론 이제 OCI 쪽에서 해주는 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최강자 오라클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였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그 H사 사례를 말씀하실 때 보면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업무에 어떤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제 현업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엑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네. 엑셀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 기존 데이터에 대한 그 정합도 부분도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사람이 이제 수기로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과거에 잠깐 현업부서와 진행을 했던 거는 그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한번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OAC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한번 파일럿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네. 이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현업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 구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네, 보안상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서비스인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전통적인 물류 기업이나 이런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렇게 디지털에 막 최첨단에 가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OCI 클라우드 같은 걸 만나서 뭐 엑셀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류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엄청나게 더 많이 그렇죠. 발전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실제로 네. 음식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생활에 그랬던 것처럼 물류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소포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렇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따라가려면은 네. 내부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서비스가 향상이 돼야 이 상황을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뭐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이런 것도 다 이런 디지털화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오늘 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이양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